안녕하세요. 용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13일입니다. 벌써 2022년 1월에 2주가 좀 지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전차남의 관심 종목이라고 했던 이 KC피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노란 톡방에서도, 즉 우리 카카오 톡방에서 이 공략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영상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 같은 경우는 전코놈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다음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전차남의 주관적인 의견이 100%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종목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승과 하락은 보장되지 않는 점 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KC피드가 대체 어떤 회사인데 영웅 전차남이 픽했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KC피드의 마크입니다. 회사 마크고요. 로고인데, 일단 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 여러분들도 그냥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970년 5월 배합 사료 제조 및 제조 그리고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영천시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 3월에는 KC피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가축 가금용 배합사료 제조업의 주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인 KC프레시를 흡수합병했고, 그리고 배합사료 생산과 공급 거래, 농가의 축산물 구입, 액란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구분했으니까는 이거 보시면서 이 회사가 이런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익혀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거 따온 화면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사료들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병아리라든지요, 아니면은 이거 닭인가요? 예, 닭이라든지요, 소라든지요, 돼지라든지 조금 동물들이 먹는 이런 조금 사료를 직접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개아빠입니다. 이 반려견 아빠인데 덕자랑 복자, 제 사랑스러운 강아지 대자식들이 먹는 사료가 있는지 해가지고 따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회사에서는 우리 복자나 덕자가 먹을 사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들이 먹을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의 종가는 3,440원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처음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렸을 때가 3,700원에서 3,600원 사이였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증시 콜라텍 노란톡방을 비롯해서 다른 노란톡방에서 3,700원 정도의 진입을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가가 3,400원일 때도 진입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제가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한 번 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켓컬리 수혜주이고,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고요. 그리고 비료 대란 수혜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안철수 관련주라고 딱 대놓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튜브는 보다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카오방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이 박스경제TV, 즉 경제방송국에서는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KC피드를 안철수 관련주다, 뭐 또는 써니전자를 안철수 관련주다, 애니능률을 윤석열 관련주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유튜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철수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왜 KC피드 같은 경우가 마켓컬리 수혜주가 안철수 관련주고 비료 대란 수혜주인지 여러분들께 그 이유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켓컬리 수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제 방송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마켓컬리 수혜주인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의 계열 회사 중 하나인 KC팜에서요. 이 동그라미 친구만 보시면 돼요. KC팜은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C피드의 배합사료 사용 관리 및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C피드의 판매 전략을 보면은 B2B와 B2C 채널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B2C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홍보와 마케팅 강화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동물 복지 유정란으로 만든 액란 신제품을 출시해서 마켓컬리와 그리고 신세계 그리고 쿠팡 등 대형 온라인몰 및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KC피드에서 직접 KC팜에서 만든 동물복지 유정란을 이 마켓컬리와 SSG, 신세계 그리고 쿠팡 등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마켓컬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2021년 8월 19일 기사지만은 이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시장 상장한다고 했을 때 미국 뉴욕 3대 지수 중에 하나인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4차 대유행이나 5차 대유행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정책이 조금 시행이 됐을 때 이 KC피드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흥국 F&B라든지 서울식품이라든지 우양이라든지요 이런 간편식 섹터와 같이 상승 나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철수 관련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친숙하겠지만 이 사람은 생소하죠. 이 KC피드의 창업주분이 계십니다. 이 KC피드의 창업주분의 사위가 되는 사람인데요. 즉 한마디로 KC피드의 창업주분의 따님하고 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부산광역시에서 자고 날았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고요. 이분 같은 경우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인 이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분 역시도 좀 부산대래요. 부산고를 졸업을 했고요. 근데 이 학력에서 부산고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뉴스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2021년 12월 23일에 모교 부산고를 찾은 안철수 후보 이렇게 하면서 이런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고와 조금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이 KC피드가 이 안철수의 인맥주로 분류가 돼서 항상 시장에서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로 좀 두 번째 화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정의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4강 구도로 가고 있지만은 오늘 정의당 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대위가 해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3강 구도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대선 후보랑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네. 즉 이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헤드라인 뉴스 기사는 이렇게 지금 이분이 속해 있는 당과 어울리는 색깔인 빨강색을 했고요. 이분에 대한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속해 있는 당의 대표 색깔인 파랑색,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기사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기사를 보면은 일단은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내홍으로 인해가지고 좀 분열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조금 공중 분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모으면서 좀 지지율이 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종 변수가 하나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좀 부인이신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왜 이렇게 조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7시간 요거에 좀 집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7시간이 통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뭐 밝혀지면은 이게 조금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해가지고 김건희 씨의 좀 7시간 통화 요 부분에 대한 좀 이슈로 인해가지고 한 번은 또 지지율이 좀 낙폭을 좀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런 좀 이야기도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를 방송금지 가처분을 SBS, MBC 등 YTN 등 전부 다 법원을 통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안철수 씨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국민통합 내각 꾸릴 것 인위적 정계 개편 없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선대위가 해지될 때 반사적으로 크게 수혜를 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불어민주당 뉴스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이 더불어민주당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분과 좀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수명이 좀 짧더라고요. 보통 보면은요, 뉴스 기사를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은 정말 인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서도 부검을 했지만은 실제로 타살이 예상되는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요분 같은 경우가 조금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요 3강 구도로 체제로 갔을 때 이 대선까지 이제 3월 20일 정도가 3월 12일인가 13일 정도가 대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2일 정도가요. 그리고 두 사람으로 그냥 끝까지 완주하기보다는 세 사람으로 저는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의 관련주인 KC피드가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공유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KC피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비료대란 수혜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 3분기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로 고생을 했습니까? 2021년 3분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가 호주랑 조금 마찰로 인해 가지고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전력 대란 문제가 나왔고, 이 전력 대란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이런 공급망 불안전 현상이 좀 야기되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부분의 조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일부 에너지 관련주만 빼고요, 대부분의 상장 회사들은 모두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석탄을 비롯해가지고요, 천연가스,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알루미늄, 텅스텐, 이런 조금 이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조금 계속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늘 높이는지 모르고 천정부지로 상승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즉 2차전지 제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가격도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2차전지 관련주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계속 3분기, 4분기 내에서는 계속 약세장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부터는 사료 해외 의존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는 제2의 요소수 대란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월급만 빼고 전부 다 인상이 됐는데,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빗대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조금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서삼석 의원분께서 하시는 말 보면은 요소 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 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 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에서 식량 자급 재고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묻히는 부분은 이제 대선이잖아요. 대선이기 때문에 현 정부는 엄연히 얘기해서 좀 레임덕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즉 대선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란 집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종전선언이라든지 남북관계에서는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외에는 조금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서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 같은 경우도 2022년 상반기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 기사는 작년 연말에 나온 거고요. 에그플레이션 공포를 대비해야 된다고 뉴스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KC피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진입 라인을 제시드렸던 부분은 이 정도 부분일 겁니다. 이제 요 정도 부분일 거예요. 3,700원 정도. 요 정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안철수 관련주가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수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안 드렸고, 그리고 어제 방송 보시고 입장하신 분들께는 오늘 3,400원 정도에 진입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서요. 그래서 KC피드 같은 경우는 전차남 리딩에 따라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3,700원에서 3,400원 사이에 진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1차는 좀 4,000원까지 보고요. 2차는 4,400원까지 봅니다. 이게 실제로 마켓컬리가 나스닥에 상장된다 또는 코스닥 IPO 시장에 상장된다 이런 이슈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한번 상승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 3,700~800원까지 상승 나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KC피드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충분히 네, 이 주가 4,580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KC피드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라는 이 IPO 상장 이슈도 있겠지만은 현재 안철수,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이렇게 대선까지 3강 구도로 갈 거기 때문에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조금 이 주가 같은 경우도 등락폭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4,000원 또는 4,4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통해서도 리뷰를 해드렸지만은 오늘은 좀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영상도 보시면서 본인이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현재 손실 중이라 해가지고 손실 중이라도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은 본인이 매수하신 종목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KC피드 같은 경우도 제가 주가가 제가 분석한 대로 상승 나올 때 매도 라인 잘 잡아드려서요. 여러분들 계좌에 찐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1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16분이 돼버렸네요. 네,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내용 좋다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 3박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